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증권. 안녕하세요. 바쁜 삶 속에서 놓치기 쉬운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유안타 투데이 요트입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산업군의 수요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한 변화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났고 그리고 원격 접속도 증가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기기의 휴대성 또한 증가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유안타증권에서 디스플레이 산업 담당하시고 계시는 김광진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PC 판매량이 지난해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요. 작년에 실제로 어땠는지 그리고 향후는 이 시장에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PC 시장이 3억 3.02억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데스크탑하고 노트북을 포함한 전체 PC 시장 규모가 그 정도 됐었고요. 그 3억대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3억대 위로 이제 기록을 했던 게 2014년 이후에 거의 6년 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장률로 봤을 때는 이제 YOY 성장률로 10%대를 기록한 거는 거의 10년 만이다. 2011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요거를 이제 어플별로 좀 뜯어서 보시면 노트북 시장의 성장, 그러니까 노트 PC 성장이 굉장히 대단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작년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노트 PC 연간 판매량이 2.2억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1.6억대에서 1.7억대 정도를 형성을 하는 시장인데 작년에는 4,600만 대 정도 순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PC 시장이 한 3,500만 대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이걸 비교를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데스크탑 시장은 감소를 하고 대신 이제 노트 PC 시장이 전반적으로 전체 PC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 PC 시장을 조금 더 뜯어보면 이게 사실 노트 PC 시장 안에서도 이제 특별하게 좀 증가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트래디셔널이라고 돼 있는 이제 정통 노트 PC 쪽은 오히려 성장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면에 컨버터블이라든지 울트라 슬림 같은 좀 그 휴대 용이성이 굉장히 극대화된 그런 모델들 위주로 해서 시장이 좀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트 PC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노트 PC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전자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TV 시장에서 갖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에 비해서 노트 PC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미미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2012년 말 정도부터 해서 이제 노트 PC 시장에서 좀 이렇게 그 전략을 좀 약화시키는, 그리고 오히려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태블릿 시장 쪽으로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그래서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2년에만 해도 이제 삼성전자의 노트 PC 연간 판매량이 약 1,500만 대 수준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2년 말부터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이 전략의 방향 자체가 변경이 되면서 계속해서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가장 최저치를 기록을 했을 때 한 270만 대 정도를 기록을 했었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 특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매량 자체가 많이 늘진 못했어요. 한 370만 대 정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변화의 핵심은 아까 보여드린 이 울트라 슬림과 컨버터블 시장 쪽에서 좀 성장성이 확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판매를 푸시를 하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트 PC 쪽 그 생산 계획 자체도 지금 많이 잡혀 있는 상태고요. 주요 포인트는 이제 OLED 그 채용률 증가, 그리고 이제 터치 패널 채용률 증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게 다 아까 보여드린 컨버터블이라든지 울트라 슬림 모델에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예정이고, 또 판매 국가 자체도 기존 대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늘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중첩이 되면서 올해는 최소한 1,000만 대 이상은 좀 노트 PC를 삼성전자가 팔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자의 노트 PC 전략 변화가 생기는데, 그럼 전자로 인한 파급 효과도 되게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로 인해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게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수혜 볼 수 있는 업체는 이제
두 가지 업체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덕산네오룩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기존엔 이제 스마트폰 쪽 위주로 이제 OLED 발광 재료를 공급을 했었는데 이게 노트 PC용으로 올해 3월부터 좀 공급이 본격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안에 이제 뭐 OLED, 그러니까 노트 PC에 적용될 올해 OLED 패널의 대수가 한 400에서 500만 장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80만 대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량이 많이 늘어나는 셈이고 이게 보시면 이제 노트 PC 같은 경우는 일반 스마트폰 대비해서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13.3인치, 15.6인치 정도, 17인치까지도 패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한 대가 스마트폰 한 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트 PC 기준으로 500만 대 정도면 핸드폰 S21 사이즈로 환산을 해보면 거의 2천만 대가 넘어가는 수준이어서 덕산네오룩스 입장에서 보면 갤럭시 S 시리즈 하나가 신규로 추가되는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 PC용으로 이제 재료 구조 M10R이라는 소재가 이제 공급이 될 예정이고 3월부터 이게 공급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트 PC 쪽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는 이제 2분기부터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덕산네오룩스도 좀 괜찮은 업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업체가 일진디스플레이인데요. 요거는 이제 좀 덕산하고는 좀 그 비즈니스는 좀 다릅니다. 이게 지금 노트 PC 쪽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터치 패널 좀 채용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그 삼성전자 모바일에 Y옥타가 적용이 되기 전에 이제 정통적인 애돈 방식 그 터치 패널을 공급을 했었던 업체고요. 그래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고 이게 이제 노트 PC 쪽 사업은 작년 11월 말부터 이제 신규로 추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업체이지만 올해는 이 노트 PC 쪽 수혜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좀 실적이 많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매출 성장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업체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진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덕산처럼 이제 3월부터 좀 노트 PC 쪽 공급이 본격화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도 덕산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시점은 2분기부터. 그래서 지금 시점이 이 두 개 업체를 보기에 가장 적합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노트 PC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디스플레이 대의 산업 내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해 수혜받을 수 있는 업체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유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튜는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